화학결합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세 종류 있는 겁니다. 원래 화학결합에는 이 화학결합에는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름은 결합이어도 그거는 사실 화학결합은 아니고요, 분자 간의 강한 인력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원소를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누는데, 이온 결합이 이제 일어날 때는 비금속 원소랑 금속 원소랑 결합을 할 때는 이온 결합이 되고, 나중에 공유 결합 나오죠. 공유 결합이 될 때는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끼리 결합할 땐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결합이 있다라는 거. 이온 결합 물질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게 있죠. NaCl 뭐 이런 염화나트륨, 칼륨도 금속인 거 아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플로리나 칼륨 뭐 이런 것도 이온 결합이다. 예. 얘가 양이온, 음이온 결합하는 거죠. 양이온, 음이온. 예. 근데 이런 애들이 전하를 뗀 이온들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이 있잖아요. 그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단단히 결합하고 있고, 이게 좀 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이. 그래서 단단히 결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온에서는 대부분 고체 상태다. 이온 결합 물질은.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단히 결합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므로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이런 것도 뭐 이제 서술형이나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온은 고체 상태에서는 단단히 결합하고 있어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원래 전류가 흐르려면 전하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전하의 흐름이. 근데 고체 상태에서는 전하의 흐름이 있을 수가 없고, 액체나 수용액은 물에 녹이는 거죠. 수용액 상태가 돼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은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양이온은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쪽으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 전하의 흐름이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다.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이렇게 있죠. 지금 Na 플러스랑 마이너스,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막 있지. 근데 이게 분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거를 염화나트륨은 이제 여기 뭔가 분자식 같긴 한데, 원래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결정형으로 존재한다. 이온 결정으로 존재한다. 아니면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아. 분자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가열하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이 활발해지면서 액체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물에 녹이면 이제 물이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뭐 Cl-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수화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 분자랑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양이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소 쪽이 마이너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수화되어서. 이온 결합 물질을 전기분해가 가능해. 전기분해. 근데 이제 전기분해가 된다라는 것은 이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자를 이렇게 흘려주거나 아니면 전자를 뺐거나 이렇게 했더니 분해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전기분해가 된다, 이런 거는. 전기분해를 할 때 이제 염화나트륨을 전기분해하고 싶으면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얘를 물에다가 녹여도 전류는 흐르는데, 물에다가 녹인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가열을 해요. 한 801도까지 가열합니다. 그러면은 녹아요. 이때 녹는 거는 이제 융해된다라는 의미지. 그 가열해가지고 상태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액체 상태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얘가 이제 Na 플러스가
Cl-랑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이제 전자를 받아야 돼,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이 되는데, 원래는 이게 가열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액체 상태로 처음에는 얻어질 것 같은데, 보통 책에는 이제 고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상온에서 상태가 고체이기 때문에. 나트륨의 녹는 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예요. 예, 97도밖에 안 되죠. 나트륨이 그렇게 녹는 점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실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는 액체 상태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극에서 그러냐면 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자를 공급해주는 데가 마이너스 극이죠, 마이너스 극.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양이온이 일단 끌려간 다음에 전자를 공급을 받아서 금속 나트륨이 생성이 된다. 근데 기체는 아니다 이거지. 문제에 보면 이제 뭐 마이너스 극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틀린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Cl-때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 가지고 전자를 뺏겨요. 이게 이제 두 개가 반응해야겠네. 전자를 두 개 뺏겨 가지고 Cl2 기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얘는 상온에서 기체이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이제 뺏겨요. 근데 그러면서 전류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Cl-가 전자가 이제 두 개 뺏기면서 자기네들끼리 결합을 해. 그래서 염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이제 쓰자면 이렇게 써야겠네. NaCl이 액체 상태로 해야겠다. 뭐 그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고체라고 나오는 것들이 많던데 아무튼 가열을 하게 되면은 액체 상태로 있을 거다. 이 실험 도중에는 그 다음 Cl2 기체 나온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극에서 얻어지는 거고 얘는 플러스 극에서 얻어지는 거다. 자 옆에 보겠습니다. 염화나트륨 용융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무엇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나트륨 이온이죠.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염화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용융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이 전기 분해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가 있다.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른다. 아니죠.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염화나트륨 용융액에서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고체는 없고 자, 공유결합인가요? 넘어갔나? 아, 공유결합 넘어갔구나. 공유결합 밑에 안 했군요.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 결합했을 때, 비금속이랑 비금속 결합했을 때는 공유결합이에요. 뭘 공유하는 거냐면 전자를 공유하는 거지. 알고 보시면 전자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가 전자 하나 내놓고 산소도 전자 하나 내놓고 이게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이게 서로 전자를 서로 잡아당기는 거야. 서로 원자핵이 서로 이 전자쌍을 서로 잡아당겨. 그러면 결합이 됩니다. 마이너스성을 띈 애를 원자핵들이 서로 잡아당기면 결합이 되는 거죠. 공유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옥텟 규칙으로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수소도 산소도 8개가 있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서로 이제 만족한다 이거지. 이산화탄소도 탄소가 두 개씩 내놓고 산소가 2개씩 내놓고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오죠.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원소를 보셔야죠. 지금은 탄소, 산소, 수소, 탄소, 산소, 수소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비금속 원소예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할 때는 공유결합이 된다. 그러니까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이 된다.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뒤에 나오죠. 자,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유 결합에 참여한 전자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원자들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공유 결합에 참여한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이온이 이동하거나 뭐 전자가 이동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고체나 액체 상태 전부 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단 흑연은 예외다. 흑연은 전기가 통하긴 해요. 얘는 이제 자유로운 전자가 존재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교대로 있는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중결합과 단위결합이 교대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동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화투 정도에 나오긴 하지. 파이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해요. 이 사이로 왔다 갔다. 이렇게. 흑연이 그런 구조가 있어가지고 전기가 통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려면 물이 전기분해하려면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전기가 통할 수 있게 전해질을 녹여야 돼.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에 녹아가지고 전류 흐르게 해주는 물질들을.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인데, 근데 전해질도 사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을 분해하고 싶은데 물 대신에 다른 애가 이렇게 내가 넣어준 애가 분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뭐 전기 분해하는데 알맞은 전해질로 쓰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NaCl 이런 거는 넣으면 안 돼요. 이런 애는 전해질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Cl이 산소가 분해돼야 되는데 Cl2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이제 전해질로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염화나트륨을 이제 물에 녹여가지고 전기분해 안 하는 이유도 있지. 나트륨이 나와야 되는데 물에 녹이면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뭐 황산 나트륨 이런 거는 적당한 전해질인데 이런 거는 적당한 전해질이 아니야.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도 마찬가지로 전기 분해가 된다라는 것은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를 뭐 주고 뺏고 이래가지고 결합을 끊는 건데요. 그럼 이제 그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다. 자,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하려고 이제 준비 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물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딱 나눠진 건 아니지만, 이 여기 있는 공유 전자쌍을 점 찍은 게 전자인데 산소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요. 양성자나 뭐 이런 개수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면 산소가 전자가 더 결합을 하면 많기 때문에 뭐 델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수소는 전자를 뺏기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누가 전자를 받느냐라는 건데, 이 산소나 수소 중에 수소가 전자를 받는 거예요. 수소가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얻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이제 뺏겨요. 전자를 뺏기는데 누가 뺏기냐면 산소가 전자를 뺏기는 겁니다. 전자를 뺏겨서 산소 기체, 자기네들끼리 결합해가지고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데 2대1의 개수비로 나오죠. 2대1이잖아. 근데 이제 기체 상태에서는 이 개수비가 곧 부피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잘 보면 이제 이 부피가 이렇게 요만큼이 이제 2고 요만큼 1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거죠. 여기 물이 원래 채워져 있다가 수소가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밀어낸 거거든요. 여기 수소가 채워져 있는 거고 여기 산소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 산소가 채워져 있는 곳을 보면 이제 플러스 극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플러스 전극에서 산소 기체가 나오고 마이너스 전극에서 수소 기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화학은 아무튼 이 물질을 보면 얘가 뭔지를 다 알아야 돼. 이거 보면은 얘가 금속과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이온 결합이다.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니까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돼. 염화나트륨은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고체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지만 액체면은 이제 이온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설탕은 이제 둘 다 고체, 액체 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공유결합 물질은 그렇다. 자, 그래서 뭐를 전기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게 헷갈리면 이걸 좀 외우시면 좋긴 하죠. 이게 산소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게 커서 요게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요쪽에 델타 마이너스 A가 델타 플러스다. 그래서 전자 받는 애들은 이제 수소다. 마이너스 극에서.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아니고요. 설탕은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모두 전류를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학결합과 옥텟 규칙. 자, 화학결합을 한다라는 건 결합을 왜 하냐. 일단 결합을 왜 하냐면 안정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되려고. 근데 어떤 애들이 안정하냐 보면은 이제 비활성 기체들이 안정하다. 근데 그런 애들은 전자 배치가 가장 바깥쪽 껍질을 꽉 채우는 전자 배치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수소만, 헬륨만 예외.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SO비탈과 PO비탈을 꽉 채우는 전자 배치를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이탑 같은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SO비탈과 PO비탈을 꽉 채우는 전자 배치를 한다. 뭐 그게 좀 더 이제 보편 타당하게 맞는 그런 뭐 설명일 수도 있어. 왜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예외가 있으니까 8개의 전자 배치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헬륨은 2개니까. 그래서 SO비탈과 PO비탈을 꽉 채운다. 여기는 이제 ESO비탈을 꽉 채운 거죠. 여기는 이제 요 바깥에 있는 8개 여기 있는 애 1s구나 미안해. 여기 헬륨은 1s오비탈을 꽉 채운 거죠. 근데 여기는 ES오비탈에 2개, EP오비탈에 6개 채운 거죠. 여기는 3s오비탈에 2개, 3p오비탈에 6개 이렇게 꽉 채운 겁니다. 아무튼 헬륨을 제외하고는 8개씩 채우면 돼요. 8개씩 8개, 8개, 여기. 자, 그런데 그게 그러면 왜 안정하냐. 만약에 하나가 더 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 안쪽에 있는 애들보단 요 바깥쪽에 있는 애의 인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기가 쉬운 거지. 근데 얘가 떨어지기가 쉬운데 얘는 떨어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는 떨어뜨려도 그 다음부터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떨어지고 나면은 여기 이 오비탈에는 이제 이 그 껍질에는 전자가 꽉 채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게 원래 없었는데 플로린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과 전자가 7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플러스 9이니까 이제 전자를 잡아당길 텐데 하나를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 애를 또 잡아다가 이제 갖다 놓으려면 그 다음 껍질에 채워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는 채우는 거는 가능한데 그 다음 걸 채울 때는 얘가 되게 멀어지니까 얘는 잘 못 잡아당기는 거야. 뭐 갖다 이제 잡아당겼어도 얘가 금방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꽉 채우고 나면은 더 이상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8쪽 원소 외의 원자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자, 비활성 기체와 같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서 안정화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이 형성되거나 공유 결합 형성될 때 얘가 뭐 몇 개를 결합할 거냐, 아니면 공유 결합을 몇 개를 할 거냐. 근데 그런 걸 따질 때 옥텟 규칙에 맞게끔 따지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양이온이 형성되는 애들은 금속 원소들인데, 금속 원소는 대개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인데, 세 개는 이제 알루미늄이 이제 거의 유일하고, 우리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 개 내지 두 개죠. 한 개가 있어, 일쪽이야. 그럼 얘가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나트륨 이온이 되기 쉬워요. 근데 사실 자기네들끼리 있을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떨어뜨리는 건 아니야.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양성자는 11개이기 때문에 요거 떨어지고 나면 이제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물론 자유전자로 존재를 하긴 하지. 근데 누가 오는 거야, 이렇게 옆에 누가 와요. 누가 오는데 얘는 양성자가 17개나 있는 애고, 얘는 11개고, 근데 요 바깥에 있는 애가, 얘가 17개 있는 애한테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잡아당기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전자를 하나를 얻으면은 음이온이 되는데, 요걸 꽉 채우고 나서 더 뺏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뺏기고 나서 더 뺏기지는 않아.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염화 이온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근데 뭐 양성자 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된다, 뭐 이런 거지. 이건 이제 음이온은 뭐뭐 화이온이라고 이름 붙이는 경우가 많고요. 양이온은 그냥 원소에다가 이온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되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하냐, 얘네들끼리 서로 인력이 있으니까, 옆에 잠깐 먼저 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끼리 플러스와 마이너스 가는 인력이 있으니까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있기 때문에 딱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이제 딱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다. 자, 원자들이 18조 원소인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 전자를 채워 안정화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 8이라는 뜻이지, 8전자 규칙.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되고요. 양전화가 더 많으니까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사실 고1 때도 하는 거라 이제 뭐 다 알 거는 같고,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고 난 후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고1 과정보다 이제 좀 더 나아가는 게 이제 이 탐구 자료에 있는 그래프이죠.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더 안정화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서로 딱 붙어 있는 게 더 안정한 거니까. 근데 거리가 멀 때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간에 인력이 있으니까 이게 다가오겠죠? 근데 이 이온 사이 거리라고 하는 게 핵간 거리예요. 이온 사이 거리가 핵 사이의 거리입니다. 핵간 거리. 그래서 얘가 이제 이 플러스 이온이 있고 이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여도 이 핵하고 핵 사이 거리가 너무 작아지면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들끼리 이제 겹쳐요. 전자들끼리. 그럼 전자들이 서로 막 밀어내거든요. 또는 얘는 원자 핵끼리도 겹치면은 원자 핵끼리도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정 거리 이상으로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생겨요. 반발력이. 그래서 이 반발력은 가까워질수록 불안정해지는 거고, 불안정해지는 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발력은 에너지가 커지고, 인력은 가까워지면은 에너지가 낮아지는 건데, 비거리보다도 더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더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와
인력에 의한 에너지를 합친 게 요거야.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결합 에너지가 낮아져야지 안정해지는 거고, 에너지가 가장 낮았을 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언제가 가장 안정한 상태냐면 요때 요만큼 거리를 유지할 때. 이거보다 멀면은 인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가까워지려고 하고, 요거보다 가까우면 반발력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멀어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요 거리를 이제 유지를 합니다. 안정한 상태에 거리를 유지를 합니다. 자, 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R0라고 써있는 R0보다 멀면은 인력이 우세해요. 인력이 더 우세한 구간이고, R0보다 가까우면은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요때 요만큼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 있지, 요만큼. 이제 요게 이제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결합 에너지. 요만큼 이게 에너지잖아요. 여기는 Y축은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이 애를 떼어 놓으려면 멀리 떼어 놔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멀어지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떼어 놓으려면 요 결합 에너지가 요만큼 필요해요. 이 자료가 이제 뭐 고2라고 조금 다르다 이해하고, 이거 글씨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이다.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주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 원소와 음이온이 되기 쉬운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다. Cl도 비금속이죠. 칼륨은 전자 한 개를 잃으면 칼륨 이온이 된다. 맞네. 산소 원자는 전자 두 개를 얻으면 산화 이온. 맞네.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과 이름. 자, 이온 결합 물질에서 이제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뭐뭐뭐 이온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전형 원소, 이제 전형 원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전형적인 원소. 그러니까 D 궤도에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은 원래 하나만 존재해. 그러니까 나트륨은 전자 하나만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뭐 칼슘 이런 거는 두 개만 잃어버립니다.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근데 구리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중간에 있거든요. 이 주기율표 상에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애들,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전이금속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하나 잃어버릴 때도 있고 두 개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 잃어버리는 경우는 이제 이 로마자로 1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2 이렇게 표시하는 건 두 개 잊어버렸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아무튼 양이온은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되고, 음이온은 뭐뭐뭐 화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간단한 음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이오딘이잖아요. 아이오딘. 근데 아이오딘 화이온이라고 하고, 이건 염소잖아, 염소. 염소화는 아니고요. 소자를 뺀 다음에 염화이온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에 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자를 생략한다. 뭐 이러면 이제 산소긴 한데 산화이온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수소는 소자가 있어도 소자 안 빼요. 왜냐면 수소는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수화이온 이렇게 부르지 않지. 얘는 그냥 수소이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수소는 양이온이다. 그리고 수화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물에 녹인다 뭐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요. 수소화 이온 이렇게 안 하고 수소 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이 될 때 결합을 하는데 이제 규칙성이 뭐냐면 양이온의 총 전하와 음이온의 총 전하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음이온은 이제 마이너스성이니까 더하면 0 되겠지.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칼슘 이가 플러스 이온이 있어. Cl 마이너스 하나랑 결합을 했어. 합쳐가지고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Cl 마이너스 하나가 더 와서 딱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칼슘 이가 플러스 하나랑 Cl 마이너스는 두 개가 결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CaCl2 염화 칼슘 뭐 이런 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온의 전하의 합이 0이 되도록 개수비를 맞춰 주셔야 된다. 근데 당연히 이제 가장 간단한 개수비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NaCl이라고 쓰면 이제 1대1의 비율로 결합한다 이런 의미지. 이게 한 개가 결합한다라는 게 아니야. 그게 1대1의 비율로 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분자는 실제로 이렇게 쓰면은 실제로 한 개가 결합을 한 거야. 분자는 그게 이제 원래 단독적으로 이제 행동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분자식이 되는데, 요거는 한 개가 아니라 1대1, 뭐 1000개, 1000개, 만개, 만개, 뭐 이렇게 결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분자식이라고 하진 않고 실험식이라고 해, 실험식. 예, 나중에. 아니면 이제 실험식보다 조금 더 좀 넓은 범위에서 그냥 화학식이라고 하죠, 화학식.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대1의 개수비를 결합하고 화학식은 NaCl이 된다.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 결합할 때는 전하량이 2대 1이니까 개수비는 1대 2가 된다. 1대 2. 그래서 화학식은 CaCl2다. 염화나트륨은 NaCl이고요. MgCl2가 되는 이유는 마그네슘이 이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전하량을 알아야죠, 사실. 그 다음에 나트륨 1가 플러스고, 요거는 이제 원자 단 이온이라고 해서 탄산 이온이죠. 탄산 이온. 탄산 이온이 이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두 개가 붙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비율이 2대3 비율이 아니라는 거지. 2대1 비율로 결합한 거죠. 2대1 비율로. 이것도 1대1 비율로 결합한 겁니다. 왜냐면 탄산 이온이 요거 뭉탱이로 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고, 화학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뭐 이제 문제 풀 때 수월하거든요. 외울 게 많은 거죠, 사실. 이건 질산이온은 1가 마이너스고, 수산화이온은 OH 마이너스, 황산이온이고 SO4 2가 마이너스, 얘도 SO4 2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탄산이온인데 얘는 이름이 탄산수소이온도 있어요. 탄산수소이온. 그러면 이거는 이제 1가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탄산수소이온. 탄산수소 나트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있어야지 이제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황산 알루미늄이 왜 이렇게 되냐? 알루미늄이 3가 플러스고 황산이온이 2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대3으로 결합해야지 전하가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 돼서 그 중성전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화학식 쓸 때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먼저 씁니다. 네, 화학식을 쓸 때. 근데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어요. 우리나라 어순이 좀 미국하고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트륨 중심으로 보는 거지. 나트륨이 염소화되었다. 염화 나트륨. 염소화되었다. 염화 마그네슘. 탄산 나트륨.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있죠. 탄산 칼슘. 황산 구리. 황산 알루미늄. 근데 이런 게 이제 개수가 이런 이제 전형 원소 같은 경우에 이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뭐 알루미늄 2 황산 3 뭐 이렇게 읽지는 않아. 그냥 황산 나트륨이면 무조건 2, 3이야.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구리가 이제 그 전이금속이기 때문에 이게 2 표시해 주는 거고, 플로리나 나트륨, 아이오디나 칼륨, 질산 은, 산화 칼슘, 수산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산 바륨.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 괄호 쳐줘야 되는 거죠. 괄호 치는 것도 있고 안 치는 것도 있는데, 이 괄호 쳐줘야 되는 거고, 요거는 그냥 하나지, 하나니까 뭐 이게 아니죠. NO3 자체로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안 치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 한 쌍의 양이온과 음이온만 결합하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고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되게 많이 둘러싸여 있어요.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일부분만 그린 거고 훨씬 더 많이 막그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결정을 이룬다. 예, 결정형을 이룬다. 자, 그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대부분 커요. 대부분. 예, 왜냐하면 물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녹으려면은 이 애들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트륨 이온이랑 인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염화 이온과 인력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물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극성 분자여가지고. 근데 안 녹는 애들은 앙금이 그렇다라는 거지. 예외가 있죠. 예외가 이제 안 녹는 애들 앙금이 있죠. 중학교 때부터 뭐 NaC, AgCl, 염화, 은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탄산, 칼슘, 뭐 황산, 바륨 이런 건 안 녹죠. 또 뭐 있지? 아이오디나 납, 뭐 이런 거. 또 뭐 있죠? 황화구리, 뭐 이런 거는 앙금은 안 녹는다는 거다. 앙금. 대부분은 녹는데.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화합물로 물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도록 이온수 B가 중성이 되도록 결합을 하는 거고, 칼륨이온과 탄산이온이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은 얘가 이가 마이너스니까 칼륨이 두 개 있어야겠죠? K2CO3 쓰면 되겠네. 탄산 칼륨. 칼슘 이온이다. 맞죠? 이름. 이건 산소, 소자 빼야 돼. 산화 이온이다. 녹는 과정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 있네요. 물 분자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보면은 이 조그만 게 나트륨 이온인데 그러면 산소가 둘러싸고 있지. 산소가 마이너스 성이니까 큰 게 이제 그 마이너스 Cl 마이너스인데 수소가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화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떼내면 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잘 부서진다. 이거 중요한데 이게 단단 하나 잘 부서진다. 뭐 이렇게 책에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딱딱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원래는 단단히 결합해 있어. 근데 힘을 줘 옆에서. 그러면 이렇게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끼리 이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가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떨어집니다. 잘 부서진다. 그래서 얘가 뭐 단단하나 잘 부서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고체 상태에서는 전하를 띤 이온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류가 흐르지 않고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은 전류가 흐른다. 이온이 이동이 가능해지니까.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은 편이다. 끓는 점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게 분자에 비해서 그런 거죠. 분자들 간의 인력이 그렇게 센 게 아니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편인데 얘네들은 이온 결정들 이런 애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하죠. 탐구자료. 자, 그래서 얘네들의 인력은 정전기적 인력인데 정전기적 인력식 아셔야 되고 쿨롱의 힘식. 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은 미안. 거리가 멀면은 인력이 약해지는 거죠. 거리가 멀면 인력이 약해져. 근데 어느 걸 우선순위로 보셔야 되냐면 전하량의 곱을 먼저 비교하셔야 돼. 전하량의 곱을. 그 다음에 이제 전하량의 곱이 같은 상황이면은 거리를 비교하시면 돼. 자, 그래서 NAF, NaCl 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예요.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전하량이 얘네들은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예요.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전하량의 곱이 얘네가 4배인 거죠. 얘네에 비해서.
그래서 이쪽 그룹이 훨씬 더 녹는 점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죠?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들은 인력이 더 세다.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간 거리를 이제 비교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 자료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자료가 없어요. 그냥 요렇게만 있어. 예를 들어서. 아, 다 있네. 요렇게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나트륨은 고정이기 때문에 나트륨은 내부시고, 플로린이 2주기, 염화 이온이 이제 3주기,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4주기. 그러면은 얘가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거리가 멀잖아. 거리가 멀면은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약해지죠. 정전기적 인력 감소. 그러면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거야. 녹는 점 낮아지죠, 그렇죠? 녹는 점 낮아진다. 이거는 산소가 고정이지, 산소가. 그래서 이게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이 같은 족이거든요. 2족. 그래서 이온 간 거리가 멀어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지면은 인력이 감소하고 녹는 점은 낮아진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전하량 때문에 그런 건지 이온 간 거리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무슨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아니고. 자, 녹는 점은 이게 누가 더 높냐? 플로린 밑에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데 얘가 거리가 이렇게 큰 애는, 등치가 큰 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높다. 이거 맞는 이야기네. NaF가 NaCl보다 녹는 점이 높다. 이온 사이 거리가 비슷하면은 얘는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인 줄 알아야 되거든, 이거를. 그래서 누가 녹는 점이 높냐? 산화 바륨이 더 높은 거 맞네요. 자, 산화 바륨의 인력이 강하니까 녹는 점이 높게 되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